죄송합니다. 완전 싫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결론은 제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틀릴 수도 있지 뭐.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 전 세계적인 모든 학술 연구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현장 모습을 좀 보여줄 수도 있는 적성이 안 맞는데. 현장 지도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데 갑시다. 성수동이 뭐 아니, 어땠는지 얘기부터 시작한다면서요? 항상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성수동이 평당 2억이니까 신축 사업했을 때 답이 안 나온다. 월세가 25만 원, 30만 원인데 어떻게 답이 나오냐 했는데 죄송합니다. 완전 싫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네. 새로운 세상이 열렸어요. 팝업 스토어. 팝업 스토어가요. 월세로 한 사람은요. 성수동이 최소 150입니다. 한 평에. 비싼 데는 500만 원도 돼요. 월세가. 그쵸. 명동의 중앙로 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땅 가격이 10억 정도 되거든요. 한 평에. 예. 근데 명동의 중앙로가 월세가 100, 120, 150은 안 될 것 같아요. 성수동은 그렇게 안 받거든요. 근데 성수동은 팝업 스토어로 돌아가면서 그쵸. 한 평의 월세가 150이면 평당 2억이 비싸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음. 물론 이거는 진행형이고 아직도 제가 스터디가 안 됐고 연구가 안 돼 있어요. 계속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보시면 돼요. 팝업 스토어가 그럼 1년 내내 채워질 수 있냐? 그 비싼 월세가. 근데 그쵸. 내년 여름까지 꽉 차 있대요. 성수동은 이 파워스토어가 현재 젊은이들의 이제 트렌드들을 읽고 리드해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중심 지역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기업들이. 하루에 50개가 열리고요. 온라인 시장이 대처를 해서 오프라인 상권이 죽었잖아요. 네네. 기존의 팝업하고 또 이미지가 완전 틀려요. 팝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공간가치 연구 분야가 생긴 거예요. 스페이스, 공간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그걸 입체적으로, 평면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도 그걸 뒤틀어가지고 보면서 이 주어진 공간 안에 시간을 어떻게 문화와 엮어가지고 뭐 돈과 함께 수익과 함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다양한 다각도의 연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제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틀릴 수도 있지 뭐. 아니 나는 항상 우리 김동산 형 인정해요. 골프 친다고 1년 동안 놀아갖고 까먹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야기는 그럼 어디부터? 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했을 때는 분당 신도시의 아파트가 제일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거 가져왔어요. 자, 왜 거주와 투자가 가장 훌륭한 지역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5개 단계로 항상 분석을 해요. 지도를 보고 1시간 동안 째려보자. 내가 국토부 장관이야. 내가 서울시장이야. 성남시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도시계획을 그리라는 얘기죠. 맞든 틀리든 뭐가 관심 있어요. 하고 나서 그게 실제 실현됐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검사를 국토부 장관 성남시장에서 받고 요 과정으로 하면서 좋은 지역을 찾아냈자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개발 호재가 확정되고 투자를 한다? 저는 늦었다고 봅니다.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가격이 쌀 때 호재가 좀 실현되기 전에 그 1, 2년 전에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요. 왜 벌써 다 알려져요, 국가에서. 한 발자국 조금 남들과 빠르게 투자를 하면 좀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되니까 좋은 지역을 찾는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를 하고 나서 좋은 지역이야 찾았어. 그러면 찾으면 뭐예요? 그것도 저평가는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세를 분석하자는 거고 시세까지 분석했는데 진짜 저평가 지역이네. 호재도 좋네. 실질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네. 그걸 찾았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나만의 물건을 찾아야지. 그 다음에 그 하나를 분석을 해야죠. 근데 분석할 때는 제발 숫자로 얘기해야 돼요. 뭐 아파트가 좋을 것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숫자로 답을 해야지. 데이터로 얘기를 해야지. 데이터로. 오늘도 이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1단계부터 분석해보면 이제 우선 이게 이제 분당 신도시인데 아이고 그냥 허와 벌판이네.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구도심. 성남 이게 또 성남 구도심이라고 하면 이분들 좀 화낸다. 원도심. 과거에 광주 대단지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저기가 대한민국 1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가 이제 오늘 주로 얘기할
재건축 아파트 단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 판교 신도시. 그리고 판교 신도시가요. 가격이 잠실급이에요. 잠실급. 맞아. 요즘에는 IT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 위에 위례 신도시는 제외를 치고 여러분들이 분당 신도시 지를 보고 우선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원도심 하나 있고 재개발 지역, 분당 신도시 재건축 지역이 있고 판교라는 새 아파트 있고 그 다음에 성남 하이테크베이라고 저기가 연구단지예요. 바이오 쪽. 그쵸. 연구단지,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하나 있고 성남에는 여기가 네이버 본사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분당 지점이 있고 성남하면 뭐 대표적인 게 얘죠. 판교 테크노밸리. 테크노밸리. 사실 저 때 이제 판교시도시가 공모했을 때 당시에 의정부도 신청하고 뭐 네. 고양시도 신청하고 네. 뭐 수원시, 용인시 다 신청했는데 여기 성남에서 먹어간 거야. 네. 저 때 판교 신도시가 절로 가지 않고 네. 고양시나 이쪽으로 좀 갔다든지 의정부로 갔으면 네. 지역의 어떤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균형 발전. 저쪽으로 가면 안 됐었을 수도 있어 내가 볼 때는. 아. 저 유명한 네이버라든지 그 회사들이나 IT 기업들이 서쪽이나 북쪽으로 갔으면 맞아요. 강동구 뭐 잘 됐듯이 뭔가 이슈가 있지 않았을까. 마구 신도시 잘 됐으니까. 그쪽에 땅 사놨어요? 아니 그런 너무 안 됐어. 안 됐어. 너무 이렇게 쏠려 있긴 하죠. 업무지구가. 그냥 강남하고 가까우면 잘 되는 거잖아 따지면. 그쵸. 강남하고 가까운 동쪽은 잘 되고 서쪽하고 북쪽은 무조건 안 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지. 네. 현재 9만 명,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있지만 이제 앞으로 판교 2, 3이 이제 거의 준공될 때 됐거든요. 그만 16만 명까지. 저게 어쩌면 한국의 실리콘밸리 거니까. 그죠. 그다음에 지나가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분당 내곡간 고속화도로가 하나 지나가고 용인 서울 고속도로 지나가고 막 엄청 많이 지나가요. 헷갈려 나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거미줄처럼 네네. 수많은 도로교통과 전철교통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이게 힘이라는 거죠. 판교 신도시에. 판교 신도시 처음 분양했을 때 10명 중에 뭐 대다수는 뭐 청약해야 된다고 했지만 두세 명은 저 고속도로 때문에 미세먼지 많다 안 좋다 했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죠. 저게 힘이었는데 판교 네. 신도시에. 인구가 100만이 좀 안 되네요. 성남시가. 인구 100만이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까지 4개 있네. 4개. 그다음에 성남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있는데 수정구, 중원구가 이제 원도심이죠. 원도심이라고 혼난다니까. 보고 자꾸 그래요. 판교와 분당이 이제 분당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떨어졌어요. 한동안 재개발돼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엄청 많다. 성남시가. 그리고 제일 획기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지자체에 다 들어가서 공약사항이나 시 업무 행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떨까를 보게 되면 대부분 뭐 4차 산업은 얘기해요. 근데 두루뭉실 얘기하는데 성남시는 진짜 디테일하게 다 적어놔요. 그래서 내가 저거 자료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장들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사실 그렇긴 하죠. 많이 배워야 될. 왜냐면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성장들일 건데 뭐 어느 시가 중요한 게 떠나서 어떤 이게 베이스인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저 그림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구 감소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제가 정답 말씀드릴게요. 정답. 전 세계적인 모든 학수 연구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살 집은 안 떨어집니다. 경상도나 전라도나 이쪽에서 인구 감소 때문에 이 친구들이 더 도심이나 경기도권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죄송하지만 안 떨어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붕어빵 장사를 하던 뭐 커피 장사를 하던 아파트를 청약하던 뭘 하던 서울 플러스 딱 저기까지만 봐야 되지 않을까. 저게 이제 1단계 우리 지금 분석한 거예요. 이제 현황 파악한 거예요. 현황. 성남이란 도시가 저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죄송해요. 그냥 다 지워버리고 원도심 하나 있고 분당 신도시 하나 있고 재건축 판교라는 새 아파트 하나 있고 그리고 성남은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반도체와 관련된 반도체가 앞으로 10년 후에는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 3분의 1을 공급할 거예요. 예. 그러면 매출이 1200조예요. 우리나라 예산이 670조입니다. 우리나라 예산보다 많아요. 저기는 제2의 서울이라고 보셔도 돼요. 이게 이제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도 하나 본 거예요. 두 번째는 저렇게 생겨 먹었는데 앞으로의 호재는 뭔지 이 호재가 언제 현실화될지 이런 국가 정책이나 지자체 정책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러 들어가야지. 그렇죠. 진짜 궁금하면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대신 내가 정리를 해왔죠. 내가 미리 물어봐서. 그래서 2단계는 뭐냐면 성남의 업무 행정의 기본 방침은 뭐냐면 4차 산업화를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젊은 친구들. 그래서 성남에는 저 5개 대학교가 있어요. 예. 저 5개 대학교를 지원해갖고 고퀄리티 인력들을 배출하겠다는 거지. 성남시가 돈이 많으니까 지원 잘 해줄 것 같아요. 저 위에가 이제 방금 놓쳐주셨죠? 트림 그림 찾아보세요. 또 동서울대 위에 노란색 생겼는데 저기 업무지구야. 네. 지금 나대지 상태예요. 네. 여기도 업무지구가 들어갔대요. 4차 산업과 관련된. 저게 판교까지 연결됩니다. 업무 벨트가. 그 다음에 네. 판교에서 저게 백현 마이스라고 해서 네. 아니 저렇게 4차 산업의 대한민국의 메카인데 코엑스 같은 전시장이 없냐. 그래서 저것도 뭐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데 결정 났어요. 이제 공사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저 밑에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네이버, SK 하이닉스 등 이제 대기업이 포진돼. 그러니까 저게 이제 주 하나의 업무 축인 거죠. 판교는. 저기 아까 바이오. 의외로 제약과 관련된 거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저거랑 연결돼서 분당 야탁 그리고 분당 차병원 여기가 주택 전시장이었었는데 바이오 헬스와 관련된 업무지구가 탄생할 거고 이게 분당 서울병원하고 연결돼서 성남은 하나의 4차 산업 벨트가 생기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오 헬스 벨트 저게 주 업무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게 성남의 힘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교통과 관련돼서 너무 많으니까 현실 가능성만 뽑았어요. 우선은 8호선 탈락. 물론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 5년 안에는 안 됩니다. 위례 3동선 탈락. 3호선 대통령 공약상 탈락. 그리고 트램도 탈락. 냉정하구나. 했을 때 저 세 개만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 당장. 나머지 노선도 나중에는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인 거는 GTS A 노선하고 월판교하고 수서 광주가 그나마 이제 현실성이 있다. 제일 중요한 이거지 뭐 정책과 관련해서 과감하게 얘기해도 재밌으니까 욕을 먹더라도 저희 중동 신도시 탈락, 평촌 탈락, 3번 탈락.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일산 아니면 분당 두 개입니다. 보통 우리가 강남권은 그 기준이 틀리지만 보통 경기도권하고 강남 외 지역은 용적률이 180% 정도 돼야지 재건축이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어우 가까스로. 그걸 넘으면 부담스럽다. 그게 막 진짜 초역세권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일산 신도시는 평균 용적률이 160%대가 돼요. 분당이 184%대예요. 사람들이 그럼 일산이 더 좋네요.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비싸게 팔아먹을 수 있냐 재건축 사업은. 동산이 형이 사업이 안 좋아져서 목공수로 일당 벌로 가야 돼. 네,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 그러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면 일산 가서 목공일 해서 일당 뭐 3, 40만 원 받나 분당에서 일해서 똑같잖아요. 네네. 공사비는 어디나 다 똑같아요. 네네. 근데 일산에서 만든 아파트는 기껏해야 뭐 10억에도 못 파는데 네네. 분당은 20억에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게 팔리냐가 재건축 사업의 최대 관건이라는 얘기예요. 용적률보다는. 그래서 당연히 일산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된다고 하면 무조건 분당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 지도 보고 딱 생각난 건 뭐예요? 원도시, 분당 신도시, 판교. 원도시면 재개발, 분당 신도시는 재건축, 판교는 새 아파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나 성남시장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요? 호재 있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다 관심 없어. 재건축. 1기 신도시 특별법.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거 넘어갈게. 이거는 강의 때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제 시세 확인해야지. 그렇죠. 우리 이제 지도 째려봤고 두 번째 호재 째려봤고 이제는 근데 시세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세를 딱 봤더니 그게 이제 임해동, 야탁동, 가운데가 서현동, 순회동, 정자동 여기만 봅시다 우리. 거기만 보면 되죠. 거기 제일 핵심이잖아. 제일 핵심이고 GTS 성남역 생기네요. KTX. 그다음에 학군을 얘기해 보면요, 목동하고 대치동 비교할 바는 안 되고, 근데 2등은 분당 학군이 다 이겨.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학군이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학군은 너무 좋고 그래로 꼽으면 내정중학교가 탑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 대기업들 있고, 저기가 이제 상권, 서현역 상권이요, 좀 뻥 때리면 범개혁 다음으로 대한민국의 2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지 상권에서는. 우선은 우리가 분당을 투자 목적으로 쳐다보는 게 재건축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헌 아파트 사서 돈을 조금 들여서 새 아파트를 받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새 아파트 시세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헌 아파트 사갖고 내가 추가 분담금이 얼마 나왔는데 새 아파트보다 싸야지 사는 거고 그렇죠. 비싸면 내가 왜 사 그거를 새 아파트를 그냥 사러 가면 되지. 그래서 주변에 새 아파트를 찾아봤더니 가운데 파크 뷰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저거 벌써 2004년 7월이면 지금 20년 됐네. 저게 새 아파트야 분당에. 그러니까. 저게 30평이 17억 6,500이에요. 실거래가. 이 자료는 2달 전 시세입니다. 야, 이거 너무 새 아파트 아닌 것 같잖아. 네네. 그래서 판교 쪽으로 갔더니 프로지오 그랑빌. 와, 쟤도 2011년 7월이면 13년, 14년 됐네. 그 아파트가 25억이면 분당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 아파트로 변신하면 한 20억은 되겠지. 그건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30억은 아니겠지만 뭐 20억은 그냥 20억 대 가는 거죠. 가는 거라고 보면 뭐 이거를 10억 주고 샀는데 30평 변신시키는데 1억 들어갔어. 그럼 9억 차이 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투자해도 될 것 같고 그렇죠. 10억 들어갔는데 공사비 올라서 추가 분담금이 8억이 나왔대. 근데 새 아파트의 가치가 20억이고 왜 투자해 그거? 그 계산하려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재건축을 바라볼 때는 주변 새 아파트 시세부터 확인해야 돼. 찾으러 갑시다. 저기가 이제 양지마을인데요. 중대형이 많아서 선호도는 1순위예요. 저기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라 저 무슨 색이라고 해야 돼? 저거. 고동색? 그래서 한솔주공 5단지, 6단지 저기는 죄송하지만 리모델링이에요. 우리 투자 대상에서 조금 제외시킬게요. 우리가 봐야 될 곳이 시범 아파트, 서현역 앞에 시범 아파트랑 성남역 옆에 세 군데, 빨군데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 선도지구를 지정하잖아요. 지금. 네, 네. 옛날에 성남 원도심 재개발할 때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다고요. 1, 2, 3. 네, 순서대로. 그래서 빠른 놈이 가격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1단계하고 3단계는 최소 운 나쁘면 20년 걸릴 수도 있어. 어. 그러니까 선도지구가 중요하잖아요. 선도지구. 누가 먼저 재건축을 시켜줄까 했을 때 저거를 꼽은 게 뭐냐면 국토연구원 자료에서 예시로 나왔던 지역이에요. 이렇게 예시로 나왔어요. 일반인들은 저거 보고 모르지. 근데 우리는 딱 보면 저 15만 버리잖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솔직히 국토부 장관님 보세요 하고 보여준 건데 그렇죠. 저게 저기라고요. 저게 그렇군요. 저기라고. 그래서 구자를 정말 엄청나게 하십니다. 네. 아름마을 5, 6, 7단지, 시범마을, 까치 대우주공 2단지인지 5단지인지 뭐 하여튼 그래서 요게 좀 빨라질 거라고 보고 실거래가를 보니까 14억 7천. 아름마을하고 까치 대우가 14억 15억인데 시범마을이 14억 15억이면 뭐 사야 돼? 당연히 시범마을 사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분석해야지 내가 뭐 사야지 딱 보인다고 한눈에. 관심 있는 단지만 보면 내 단지만 보면 비싼지 싼지 몰라.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선택이네요. 시범마을 있고 요것만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3개 더 가져왔어. 내 개인적으로. 요 3개 정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왜냐면 동의율이 높아. 얘네들이. 파란색 상록마을 3단지는 완전 위치 갑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만이 용적률이 조금 높긴 해. 그래도 역세권을 좀 받아내지 않을까 하고 한솔마을 1, 2, 3단지가 모든 면에서 평균 이상을 해요. 난 솔직히 저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네이버 본사 옆에 있는 정자일로 오영제라고 하거든요. 네네. 저 위까지는 상업지구예요. 네. 쟤네들만 주거 지역이야. 그러니까 쟤네는 종상향 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한 지역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시범마을, 아름마을부터 한솔마을, 상록마을 이 6개 단지가 메인일 텐데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나는 객관적으로 메인을 딱 봤을 때 한솔마을이 제일 싸요. 11억대고 조금 가격이 더 빠져서 10억대, 10억 5천대 사면 내가 봤을 때는 노원구보다 싼 것 같은데 평당가로 따지면.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용적률 봐요. 154%예요. 211%는 저 LG마을 아파트가 211%고 옆에 1단지, 3단지는 150%밖에 안 돼요. 근데 또 LG 200%는 다 대형 아파트야. 그리고 저기가 좋은 게 뭐냐면 학교가 없어. 재건축할 때 학교 있으면 쥐약이잖아요. 네네. 애들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도 싸서 마음에 들고 재건축 사업성도 좋고 학교도 없어갖고 조 데이터만 봤을 때는 저라고 하면 실거주를 병행하면서 투자만 하는 건 별론 거고 재건축 투자를 바라보면서 저기 내장중학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솔마을이 좀 낫지 않을까. 그건 제 판단인 거고.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돼요. 한눈에 싹 보이잖아요. 예. 시세. 이게 물론 2달 전 시세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야지. 용적률 적은 것만 뽑아도 140%대면 저거는 뭐 특별계획법 수혜 안 받아도 그냥 자체적으로 재건축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면 분당 신도시 한눈에 싹 보이잖아요. 싹 훑어졌어요. 싹 훑어지고 나서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뭐해?
뭐해? 물건 찾으러 가야지. 내가 사고 싶은 거. 근데 야 10억 주고 내가 지금 어떻게 투자를 하니? 야 2, 3억짜리 없어 2, 3억짜리. 그래서 그거 찾아온 거예요. 역시. 그거 그래서 매물 찾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일반 매매 얘기 못 하잖아요. 네네네. 경매 물건 찾아왔어요. 네네네네. 경매 물건 4개 있는데 저 물건은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날짜. 끝났네요. 현재 진행형을 죄송하지만 내가 지금 얘기할 일은 없지. 강의 때 얘기하죠. 그쵸. 나도 약 팔아야 돼. 우리 약 좀 팔읍시다. 우리 이제 왜냐면 이제는 이 유튜브 업계에서 또는 강의 업계에서 우리가 숨은 고수라는 거를 널리 알려봅시다. 네. 그렇죠. 네네. 하여튼 그래서 내정중학교 출퇴근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여기 늘봉공원에 어린이 수영장이 있는데 엄청 좋아해 애들이. 그리고 실거래가는 6억 4천. 감정가는 안 보여 얼마야 여기 6억 1,700인데 경매는 1년 전에 시세를 간평하니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시세 감정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 실거래가는 6억 4천.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는 1월달 조사니까 지금 변했을 수도 있어요 시세. 네. 그리고 전세는 3억 할 거예요. 2억 시천은 좀 작은 것 같고. 해서 이제 분석할게요 이 물건을. 네. 17평형 땅 11평. 뭐가 궁금해? 저게 30평으로 변하면 20억 된대, 18억 된대. 그러면 17평 갖고 30평 받으려면 내 돈 얼마 들어가? 근데 그게 추가 분담금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계산할게요. 이렇게 보게 되면 결론만 얘기하면 요걸 가지고 재건축 분담금을 계산해 봤더니 이거 너무 싸. 평당 분양가 4천 잡고 요거 갖고 17평 갖고 30평 받기는 부담스럽고 25평 받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낙찰가는 어떻게 결정했냐면 시세의 90%. 아파트는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 10% 싸게 사면 잘 산 거니까 거기에 추가 분담금 25평 받으려면 8천 나올 거라고 봐요. 이거는 죄송하지만 강의 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벅차니까 미래에 저 경매권을 낙찰받았을 때 25평 새 아파트를 받으려고 하면 내 총 비용은 6억 5천이에요. 싸요 비싸요? 무지 싸거든. 아무리 못해도 저게 새 아파트 25평이면 실제 면적은 30평대인데 13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시범 아파트를 20억으로 정했으니까 쟤네가 시범보다는 떨어지잖아요 지역이. 그럼 25평대는 14억 15억 되겠지. 안전마진이 7억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안전마진이 내 총액보다 높아야 된다고 봐요. 계산했는데 내가 매입한 거보다 안전마진이 2억이다. 그럼 난 안 해. 네. 내가 1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왜?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분석하면 이제 하나 끝난 거야. 내 물건. 하나. 이거를 동산이 형하고 저는요 전국에 다 깔려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들. 네. 구체적으로 항상 정말 그 현장을 돌아다니시면서 사실 지금 이게 소품만 판 것 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항상 가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어떤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들을 통해서 현지 만나는 분들을 통해서 조사 분석한 내용들이라서 그냥 책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공부하시는 분들하고는 정말 깊이가 다른 분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오늘은 재건축 아파트를 분석했지만 네네. 뭐 신축 사업도 저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빌라도 저렇게 뭐 땅도 그러니까 저 폼 안에 모든 부동산이 다 담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김동산 형 강의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로 드리고요. 오늘 그럼 여기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시청자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이거는 우리 이론 공부한 거잖아요. 실전이 중요하지. 실전은 동산의 경계에서. 네. 또 한번 나가서 현장에서도 또 현장 모습으로 또 보여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적성에 안 맞는데. 밖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좀 자기가 가지 않았는데 성수동을 투어하고 온 기분이었대요. 근데 또 다른 투어 하시는 분들은 뭐 현장 지도만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데 너무 좋아했대요. 뭐 현장에서 본인이 다 경험한 모든 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다음 분당도 한번 가보시는 걸로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산 형 인사 한번 드리죠. 네. 알겠습니다. 뭐야? 그런 거 안 맞네? 수고하셨으면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수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